손흥민의 절규. 저는 한 인간으로서 축구를 합니다. 벤탄쿠르. 당신은 인종차별 가해자다.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손흥민을 향해 저지른 역겨운 인종차별 논란이 멈추지 않고 있다. 벤탄쿠르는 우루과이의 한 방송에서 손흥민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다 아시아인은 다 똑같이 생겼다 라고 발언했다. 명백한 인종차별 발언이었다. 벤탄쿠르는 엄청난 비난을 받아야 했고 결국 꼬리를 내렸다. SNS를 통해 급하게 사과했다. 벤탄쿠르는 손이 내 형제여. 너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사과한다. 그건 매우 나쁜 농담이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존중하지 않는다거나 너와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히려고 했던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알아주기를 바란다. 사랑해 내 형제 라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게 끝이다. 진정성이 의심을 받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달랑 SNS에 몇 줄 남겨놓고 사과라고 했다. 게다가 벤탄쿠르는 개시 24시간이면 사라지는 방식으로 사과문을 올리면서 더욱 큰 비난을 받아야 했다. 24시간짜리 사과일 뿐이었다. 영국의 거의 모든 언론들이 나서 벤탄쿠르 문제를 보도했다. BBC, 가디언 등 영국의 유력지들도 나섰다. 벤탄쿠르의 행동은 단순히 축구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문제다. 지구촌에서 뿌리 뽑아야 할 문제다. 토트넘의 소식을 전하는 더 스퍼스 웹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벤탄쿠르가 그런 말을 한 것은 미친 짓이다. 그것은 나쁜 농담이 아니라 매우 모욕적인 발언이다. 우리는 소니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두 선수가 토트넘 프리시즌에서 만날 때 괜찮기를 바란 뿐이라고 강조했다. 토트넘의 소식을 전하는 또 다른 매체 더 보이 하스퍼는 벤탄쿠르의 발언은 아시아인은 서로 구별할 수 없다는 그 해로운 고정관념을 영속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영국의 기브미 스포츠는 손흥민이 인종차별로 인해 꾸준히 고통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첼시, 웨스트햄, 크리스탈 팰리스 등 팬들에게 인종차별을 당했다. 이런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손흥민에게 팀 동료라고 하는 벤탄쿠르가 똑같은 짓을 한 것이다. 이 매체는 손흥민은 인종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 손흥민은 과거 여러 차례 인종차별의 피해자였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과거 인종차별에 대한 손흥민의 발언을 전했다. 이 매체는 손흥민은 과거 자신에게 직면한 고통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2019년 손흥민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손흥민의 절규를 담았다. 손흥민은 이런 목소리를 냈다. 저는 영국에서 뛰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인종차별을 받았습니다. 가장 좋은 대응은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인간으로서 축구를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스포츠를 합니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받는 선수들을 보호하고 함께 싸워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라커룸에서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손흥민의 절규를 잊었는가? 인종차별로 상처를 받은 손흥민, 제3자가 아닌 팀 동료, 곁에서 함께했던 친구에게 당한 첫 번째 인종차별이다. 그 상처와 고통은 명백하다. 벤탄쿠르는 인종차별 가해자다. 2. 손흥정 감독 아동학대로 피소, 피해 아동이 작성한 노트.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돼 충격을 안기고 있는 가운데 피해 아동이 직접 학대 정황에 대해 적은 노트가 공개됐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손흥정 감독이 운영하는 손축구 아카데미에서 손흥정 감독과 코치 등 3명이 소속 유소년 선수에게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피소됐다. 사건은 지난 3월 19일 아동 A군의 부모가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B 코치가 아들 A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공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고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A군 부모는 지난 3월 오키나와 전지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의 허벅지에서 멍 자국을 발견했고 그간 맞은 횟수를 적을 것을 요청했다. A군은 노트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C코치 엉덩이 1번, 속상하고 기분이 나쁨, D코치 꿀밤 4번, 발 엉덩이 6번, 뒤 당기기 2번,
구레나룻 2번이라며 자신이 겪은 학대 정황을 적었다. 이외에도 진술서에는 손흥정 감독에게 훈련 중 실수를 하고 기본기 훈련을 잘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욕설을 들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A군이 작성한 노트 내용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큰 관심을 모았다.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꿀밤, 뒷땡기기 이런 것도 요즘 기준이 있는 거니까 지금 세상엔 이러면 안 된다. 학교에서 그랬으면 더 난리 났을 듯. 언제 적체벌을. 이래서 스포츠가 안 된다. 저게 가볍다는 사람들은 뭐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요즘 아이들 보면 어느 정도 체벌이 필요해 보이긴 한다. 옛날이었으면 몰라도 요즘 시대에 때리는 건 좀. 내가 꼰대인가 잘 모르겠는데 꿀밤, 뒷땡기기 나도 살면서 받아본 적 없다. 학교에서 저러면 난리 난다. 유소년 대상 아카데미에서 저러면 문제되는 거 맞다. 요새 누가 봉으로 엉덩이를 때리냐? 체벌 옹호하는 댓글은 뭐냐? 요즘은 아예 때리면 안 된다. 저걸로 합의금 수억 원을 요구한 건가? 그냥 애기만 불쌍하다. 체벌이라는 게 원래 작은 거에서 점점 수위가 올라가는 거다. 요즘은 이 정도로 고소를 하는구나. 많이 바뀌긴 한 것 같다. 항의면 몰라도 고소까지 갈 일인지는 잘 모르겠다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A군의 부모는 고소 이후 아카데미 측에서 처벌불원서 작성, 언론 제보 금지, 축구협회에 징계 요청 금지 등 3가지 조건을 내걸며 합의를 제시했지만 거부했다고 밝혔다. A군 측은 앞으로 아들이 축구 생활을 하는데 제약이 생길까봐 염려스럽다. 아카데미를 찾았다가 우리와 비슷한 피해를 보지 않길 바란다 는 입장을 전했다. 손흥정 감독은 이날 피소 입장문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아이와 그 가족에게 사과한다면서도 A군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손 감독은 고소인 측이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그 금액은 아카데미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현재 별도의 합의 없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한 공정한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3. 욕먹을 만하네. 잉글랜드. 슬로베니아와 0에서 0무. 3G 2골, 졸전 끝에 조 1위로 16강행. 더 이상은 우승 후보라 부르기 힘들다. 잉글랜드가 또 한 번 졸전을 펼치며 3경기 2골로 조별리그를 마감했다. 1위 자리를 지키긴 했지만 기대가 아니라 걱정만 남긴 경기였다. 잉글랜드는 26일 한국 시간 독일 쾰른의 쾰른 스타디움에서 열린 유럽축구연맹 유로 2024 조별리그 C조 3차전에서 슬로베니아와 0에서 0으로 비겼다. 이로써 잉글랜드는 1승 2무, 승점 5로 조별리그를 마무리하며 조 1위로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둔 슬로베니아는 승점 3, 조 3위. 하지만 조 3위 국가 중 상위 4개 팀에 포함되며 사상 처음으로 조별리그 통과를 확정지었다. 잉글랜드는 4-2-3의 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해리 케인, 필 포든, 주드 벨링엄, 부카요 사카, 데클란 라이스, 코너 갤러거, 키어런 트리피어, 마크 게이, 존 스톤스, 카일 워커, 조던 픽포드가 먼저 경기에 나섰다. 슬로베니아는 4-4의 2 포메이션을 꺼내들었다. 베냐민 세슈코, 안드라시 슈포라르, 얀 물라카르, 티미 엘슈니크, 아담 그네즈다, 체린 페타르, 스토야노비치, 에릭 얀짜, 야카 비올, 바냐 드르쿠시치, 잔 카르니치니크, 얀 오블락이 선발 출격했다. 잉글랜드는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대신 처음으로 갤러거를 투입하며 반전을 노렸다. 앞서 2경기에서 1승 1무를 거두긴 했지만 형편없는 경기력으로 많은 비판을 사고 있었기 때문. 슬로베니아가 먼저 기회를 잡았다. 전반 6분 스토야노비치가 머리에 맞힌 공을 세슈코가 다시 헤더로 연결했다. 위협적인 슈팅이었지만 픽포드가 막아냈다. 잉글랜드가 오프사이드에 땅을 쳤다. 전반 20분 포든이 박스 왼쪽 뒷공간을 파고든 뒤 골문 앞으로 낮은 크로스를 보냈다. 이를 사카가 가볍게 밀어넣으며 골망을 흔들었으나 포든의 위치가 오프사이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답답한 경기가 계속됐다. 전반 35분 포든의 프리킥 슈팅은 오블락에게 잡혔다. 양팀은 별다른 기회를 만들지 못한 채 0에서 0으로 전반을 마쳤다. 추가 시간도 없을 정도였다.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잉글랜드 감독이 후반 시작과 동시에 교체 카드를 사용했다.
그는 갤러거 대신 코비 마이누를 투입하면서 변화를 꾀했다. 큰 효과는 없었다. 잉글랜드는 여전히 삐걱댔고 슬로베니아의 단단한 수비 앞에서 힘을 쓰지 못했다. 잉글랜드 관중들도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다. 후반 12분 코너킥 공격 후 골문 앞에서 혼전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으나 마무리하지 못했다. 잉글랜드는 후반 26분 사카를 불러들이고 콜 파머를 투입했다. 슬로베니아도 후반 30분 세슈코를 빼고 요시프 일리치치를 넣으며 맞섰다. 잉글랜드는 후반 40분 워커와 알렉산더 아놀드를 교체하며 마지막 한 방을 노렸다. 하지만 침묵은 깨지지 않았다. 후반 추가 시간 4분이 끝나도록 골은 나오지 않았다. 파머의 슈팅은 오블락에게 잡혔고 알렉산더 아놀드의 중거리 슈팅은 골대를 넘어갔다. 결국 양팀은 다소 지루한 공방전 끝에 0에서 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케인의 레전드 선배들 저격이 무색해지는 졸전이었다. 앞서 게리 리네커와 앨런 시어러, 로이 킨, 리오 퍼디나드 등 잉글랜드 대표팀 선배들은 일제히 잉글랜드의 부진을 꼬집었다. 주장 케인을 향한 비판도 많았다. 그러자 케인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난 어떤 잉글랜드 선수에게도 특히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대표팀에서 뛰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선수들에게 결코 무례한 말을 전하고 싶지 않다. 라며 난 항상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정직하게 의견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한때 대표팀에서 뛰었다는 선수라는 책임이 있다. 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케인은 결론은 잉글랜드가 대표팀 수준에서 오랫동안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그들 역시 그 역사의 일부였으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들이 최대한 도움을 주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케인의 발언을 들은 디 애슬레틱은 잉글랜드는 북한이 아니고 전문가는 치어리더가 아니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서 비판을 동기부여로 삼아서 다른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다. 그러나 달라진 건 없었다. 잉글랜드는 여전히 답답했고 경기는 90분 내내 지루하기만 했다.